요즘 뉴스만 틀면 환율 얘기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원화가 왜 계속 약해지고 있는지. 오늘 그 미스테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진짜 이상한 지점이에요. 보통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 같으면 달러가 약해져야 하잖아요. 그럼 원화는 강해져야 정상인데 지금은 완전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원화 가치가 정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환율이 한때 1470원대까지 갔으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오르락내리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현상 뒤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 바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대하고 한쪽으로만 쏠리는 돈의 여정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찔끔찔끔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돈이 딱 한 곳, 바로 미국으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유럽연합에서만 무려 6천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800조 원에 넘는 돈이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유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옆 나라 일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500억 달러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무려 3,500억 달러. 이게 한 48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돈이 전부 미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보면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투자하고 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 사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경로로 돈이 쭉쭉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 모든 돈이 미국으로만 향하는 걸까요? 두 번째 단서는 바로 각 나라의 경제 체력, 즉 펀더멘탈을 비교해보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자들은 성장하는 곳에 돈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숫자를 보세요. 미국 경제가 우리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돈은 당연히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 표가 진짜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OECD 자료를 보면 미국이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한 유일한 선진국이에요. 여기서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그 나라 경제가 낼 수 있는 최대 체력 같은 거거든요. 근데 미국만 유일하게 자기 체력 이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지금 잘 나가서만은 아니에요. 앞으로를 봐야죠. AI나 빅테크 같은 차세대 먹거리 산업들, 이걸 지금 미국이 완전히 주도하고 있잖아요. 수십 년간 R&D에 쏟아부은 결과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돈까지 전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지금 원화만 혼자서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쫙 펼쳐놓고 보면요. 뚜렷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달러의 독주죠.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할 것 없이 아시아 주요 통화들이 전부 달러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럼 얘네는 왜 약할까요? 일본은 금리를 올려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돈이 더 매력적인 미국으로 가버리는 걸 막지 못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부동산 리스크 때문에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역시 미국 달러가 제일 안전하구나 하면서 돈이 더 몰리는 거죠. 일종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인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이 단서들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이 왜 그런 예측을 하는지, 그리고 원화 약세 뒤에 숨어있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증권사 연구위원회 말인데 1,500원 갈까요?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와, 좀 섬뜩하가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그냥 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한 예측이라는 겁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환율을 볼 때 대체 뭘 보는 걸까요? 보통 이 네 가지를 봅니다. 첫째, 금리 차이. 둘째, 경제 펀더멘털, 즉 체력이죠. 셋째,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국 통화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지금 원화 상황을 한번 채점해 볼까요? 금리 격차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니까 우리한테 조금 유리해요. 이건 플러스 요인. 그런데 나머지 세 개, 경제 펀더멘털, 미국이 더 좋죠? 마이너스. 자본 유출입,
돈이 빠져나가고 있죠? 또 마이너스. 주변국 통화, 엔화, 위안화 다 약하죠. 이것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1대3으로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힘이 훨씬 더 센 겁니다. 딱 하나 좋은 소식 가지고는 이 흐름을 뒤집기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뭐야? 원화가 약세인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이게 여러분의 지갑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이렇게 경제 안에서 명확하게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물건을 파는 수출 대기업들은 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좋겠죠. 하지만 반대로 물건을 사와야 하는 수입업체들, 그리고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수입 물가 상승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우리 소비자들,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나 한국은행도 정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서 돈을 좀 풀어야 하는데 그랬다간 환율이 더 튀어오를까봐 섣불리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정말 외줄타기하는 심정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추적해온 이 사라지는 원화 미스터리의 최종 결론은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환율은 단순히 두 나라의 금리 차이만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 미래 성장 가능성 같은 그 경제 자체가 얼마나 매력적인가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묵직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달러가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른 나라들은 과연 무엇으로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야 할까요?